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1학번이자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홍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 감시자이자 세무대리인 그리고 경영의 자문가로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주로 회계, 세법, 그리고 경제학과 같은 시험 과목들이 존재하는데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총 5개 과목으로 경영학, 경제학, 기업법, 세법, 그리고 회계학으로 객관식 상대평가입니다. 2차 시험은 총 6과목으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관리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로 주관식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면 합격한 연도와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두 번의 2차 시험 기회에 6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조직에 머무르기보다 스스로 전문성을 가지고 커리어를 개척하고 싶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경영학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그 중에서도 회계학을 좋아했던 것이 시험 진입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까지는 총 4.5년이 걸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합격생들 사이에서 험난한 수험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9년 2개 학기 모두 휴학하여 1년을 공부한 후에 이듬해인 2020년 1차 시험을 합격하였지만 2차 시험에서 한 과목만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1년 1차 시험을 보았지만 커트라인에서 2문제 차이로 불합격하였고 나머지 2차 시험 과목을 모두 한 번에 합격해야 되는 과정에서 다른 과목들은 합격했지만 회계감사는 합격선에서 2점 차이로 불합격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차 시험을 다시 보았고 재무관리 1개 과목 유예를 받아 2023년 재무관리를 합격하여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을 집중하지는 못했고요.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집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주로 공부하였고 밥을 먹을 때에는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개념이나 객관식, 그리고 연습서 강의를 수강할 때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당일 들은 과목들을 모두 복습했고요. 그렇게 평일, 월화수목금을 보내고 주말 중 하루는 일주일에 배웠던 모든 과목들을 복습한 후에 나머지 하루를 온전히 쉬거나 혹은 반나절을 휴식했습니다. 1차와 2차 시험 각각 2달 전부터는 하루에 모든 과목들을 조금이라도 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고 주말에는 실전 연습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험 중이시거나 수험 진입 예정인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핸드폰은 집에 두고 다니시는 것이 좋고요. 태블릿 같은 경우는 특정 어플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깔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약간 개인적인 얘기인데 필기하는 손과 계산기를 치는 손을 서로 분리하면 좋습니다.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라기보다는 힘든 순간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포기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마다 중간중간 불합격이 있었지만 성적이 점차 오르고 있었고 내가 이번에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음 시험에는 합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구분 짓자면 재능파라기보다는 깊은 노력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 힘든 순간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더라고요. 매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서 제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빌어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격상 학교 수업이 수업 목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수험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과목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보다는 개인적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박종찬 교수님의 회계이론과 사례라는 과목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매주마다 새로운 회계 이슈를 제시해주고 생각할 거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회계적 사고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학교 주변에 살고 있거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면
학교 고시반에서 수험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고시반에 있었을 때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고시반원 간에 서로 정보 교류라던가 친목 도봉 같은 활동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고시반에 계신 수험생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시반원끼리 스터디를 한다던가 혹은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던가 등의 활동이 옛날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면 고시반에 거의 들어올 수 있고요. 특히 공인행사반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인 입반 시험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2차 시험이 끝난 후에 각 법인들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학교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그 후에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되면 8월 중순부터 법인 소속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 회계법인에서 리크루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 입사도 마치 수능의 원성역과 같아서 최근 들어 많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설명회에 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이 차후에 지원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창업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첨삭도 해주시고 각 법인에 맞는 인재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 좀 맞추게 이제 조정을 해주시고 또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팁 같은 걸 많이 주셔갖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공인행사는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셔서 보고서 중심의 업무가 대부분일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보다는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 보였습니다. 타인이라 하면 같은 법인 내에서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감사 대상 회사의 직원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직원분들과 소통하며 반영해야 될 부분을 설득하고 그리고 팀원분들과 서로 의사소통하며 협업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에브리타임에서 시대정보 빌런이라는 고정 닉네임으로 활동한 것은 2018년 하반기부터였는데요. 모 사교육 홈페이지에서 각 대학의 슬로건을 이용한 배경화면을 배포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한 학우님께서 혹시 우리 학교의 슬로건이 좀 딱딱하고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 학생들끼리 우리 학교의 슬로건을 만들어보자 라는 글을 에브리타임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학우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한 슬로건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시한 서울이 품은 그대 시대를 이끌리라 라는 문장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심 뿌듯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학교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학교에 관련돼 있거나 혹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으면 이것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학교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학우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시대정보 빌런이라는 고정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2015년에는 다음 카페인 서울시립대 광장이 학교 최대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편의성 측면에서 더 뛰어난 에브리타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군대를 다녀온 2018년부터는 사실상 모두가 에브리타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에브리타임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커뮤니티다 보니 학우분들께서 취업이나 혹은 수험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침 그때 저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이었고 경영학도였지만 주변에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학교 대표 커뮤니티가 제대로 순기능을 다하고 학교가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서로 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정보가 계속 쌓이고 정리되어 다음 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서울시립대 광장의 게시판들과 다른 학교의 에브리타임을 참고하여 우리 학교의 에브리타임의 부족한 부분을 찾았고 그 결과 공인행회사, 세무사, 행정고시, 감정평가사 등의 수험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고 그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누적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 없이 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실패라고 규정지은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후회가 남아있던 것 같고요. 후회 없이 공부했을 때 비로소 공인행회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우님들께서는 저처럼 후회 있는 경험을 가지지 않길 바라며 어떤 일들을 하시든 후회 없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저는 그저 막연하게 전문직이 되고 싶었던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대학생은 10년 후 공인회계사로서 살아가고 있을 제 자신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10년이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무척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우님들께서도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그 상상이 실제 자신의 미래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